지금의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가는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전세 비율이 60%면 6억 원이 전세인 거고 내 돈이 4억 원 필요한 거죠. 옛날하고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같은 60%라도 예전에 집을 살려면 2억 원이 필요했다면 지금 4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율이 많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야 갭 투자가 증가한다. 가격이 이제 제가 예측대로 떨어지면 그럼 언제가 우리가 내 집만 해야 되느냐.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그 시점, 쉽게 말해서 그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내년이 될지 올해 말이 될지 그건 사실은 말씀드리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다 점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걸 쭉 한번 그냥 제가 만들어낸 그래프는 아니고요. 실제로 거래된 걸 이제 그려드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2006년도에 7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11억 5천만 원으로 오르죠. 그러다가 갑자기 7억 원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10억 이상으로 오르죠. 그러다가 다시 빠집니다. 2012년 13년도에 7억 원으로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2009년도에 7억은요. 쉽게 말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좋은 시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지 2008년도 9년도에 이 7억 원에 샀을 경우 훨씬 더 빠지고 회복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롭죠. 2012년 13년도에는 같은 7억이었는데 점이 훨씬 더 많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건 거래가 많았던 거예요. 같은 7억이었는데 2012년 13년도 7억 원이 달라요. 2012년 13년도는요. 우리나라 집값이 정확히 바닥이었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올랐거든요. 즉 무슨 조건이다? 가격은 계속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그 이후로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언제 한다?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추세적으로.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런 시장의 조건이 형성되냐면 팔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팔 사람만 많으면 어떤 현상일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가 안 되겠죠. 근데 충분히 떨어지고 팔 사람은 많아지는데 충분히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누군가 살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때가 자산시장의 대부분이 쉽게 말해서 바닥이다. 바닥이란 용어 정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닥은요. 많이 빠진 게 바닥은 아니에요. 투자할 때 바닥은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 올라야 바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얘기할 때 야 이거 많이 빠졌는데 이것 좀 사라. 아니요. 오를 주식을 사야죠. 그게 바닥이라는 개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집값은 오를 거냐로 바뀌어야 돼요. 언제가 많이 빠졌을 때가 아니고 언제부터 올라요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오를 때는 언제다? 가격이 충분히 빠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그 다음부터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독특하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빠지면 실수요는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어요. 쓰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못 사지만 누군가 살 사람이 있다고요.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랄까 그 수요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면 된다. 그거는 수요가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판단을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빠져도 거래량이 증가 안 해. 그러면 그 말이 성립되는 거죠. 아, 수요가 없네.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높은 가격을 아무도 못 사지, 인구가 감소하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증가해? 누군가 사고 있어? 그건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시장을 판단하지 말고 현상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판단해라.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시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유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수요는 없을 거야. 이렇게 높은 집값에 인구 감소하고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 가졌는데 가격이 충분히 그래서 빠졌어요. 그런데 빠졌는데 이상하게 거래가 잘 돼. 그러면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구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에 충실해라.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가 1,000만 채가 넘는데 1년에 공급되고 분양되는 게 뭐 전국에서 20만, 30만 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얘기를 해드리면 똑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막 유통이 되는데 누군가 상장을 했어요. 들어와. 근데 이 물량 때문에 이 유통시장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아무리 유중이 많이 되고 뭐 IPO 많이 돼도 가격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렇죠. 반대로 막 시장이 위축되고 이럴 때 IPO 많이 되면 이제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좀 적다. 대신 하나는 있어요.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아직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만한 공급 부족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빌라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크게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를 나 빌라 어려우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 살아야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안 좋다고 해서 여기가 밀어 올리고 사실 이건 심리적인 영향이 클 뿐이지 실제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를 이제 고려하는 건데 과거하고는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가 전세 매매 비율이 60% 이상으로 올라오면 갭 투자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10년 전의 그 수치예요. 10년 전의 수치인데 그래서 그때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5억 원이었어요. 그럼 뭡니까? 60%면 전세가 3억 원이고 그럼 2억만 있으면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전세 비율이 60%면 6억 원이 전세인 거고 내 돈이 4억 원 필요한 거죠. 옛날하고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같은 60%라도 예전에 집을 살려면 2억 원이 필요했다면 지금 4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율이 많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야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같은 조건에. 왜냐하면 2억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4억 원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2억 원이죠. 근데 이게 갭이 자꾸 비율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된다.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하고 다른 시장의 전개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뭐 갭 투자가 또 증가하고 이러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실은 영향을 크게 미치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폭이 커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가 크게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거잖아. 뭐 0.25% 아니 0.2% 포인트 정도? 뭐 하여튼 엄청나게 그 비율이 적잖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렇게 적게 움직여서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큰 자산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돼서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관계를 고민할 때 금리 인하 폭이 크게 일어나서 수요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럴 확률은 되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어제 부동산 PF 그 구조조정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심각하죠. 심각한데 정부에서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최대한 어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일종의 말을 하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200조 원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런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좀 저희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대신 부동산 PF가 심각해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매도 물량과 수요라고 예상했는데 이거 부동산 PF하고 연결될 그런 연결 지점이 사실은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 막 부동산 PF가 엄청 터지고 막 은행이 망하고 이러면 수요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안 보니까 부동산 PF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건 사실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좀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PF가 많으면 그 자산을 결국 개인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뭐 1,000조가 넘고 그리고 지금 빚 때문에 막 자영업자들 쓰러지고 있고 중산층이 무너질 상황인데 여기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이 나오면 그건 정말 최악인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규제 풀어줘도 그럼 더 사기 싫은 거죠. 그렇게 안 좋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더 사기 싫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또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의 완화하는 대규모 완화되는 기대감도 좀 적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도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에 사실은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살은 뭐냐면 리브의 살은 아니고 바이의 살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내 집을 투자하고 살 건가, 주식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전 방점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하는 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저처럼 막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리서치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지식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행동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연결 지점을 요즘 잘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하고 연결시키면 좋겠다. 행동하고 그리고 방법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쉽게 말해서 투자는 어떻게 하지? 내 집 마련 어떻게 잘하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이런 방법을요,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2021년도에 집값이 폭등할 때 다주택자는 시장에 아파트를 팔지만 그걸 무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샀습니다. 받아줬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가 많이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알아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잘 하시고 그리고 투자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처럼 시장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것, 어떻게 행동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좀 생각하시고 전망도 하시고 현황도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불안감이 없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감은 버리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